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리세요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장 초반에는 진짜 흐름이 안 좋았는데 현재 녹화 시간 기준은 꽤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하락이 최소한 발목이기를 바라며 오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뉴스는 정말 빨리 보고 그 와중에 그나마 좋은 뉴스는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완벽하게 부러졌습니다. 아마도 기론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S&P 500이 4찬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지난주 목요일날 5% 하락, 그리고 금요일에 2% 가까운 하락, 그리고 어제는 또 4%나 하락을 했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거의 3일 만에 나스닥은 10% 넘게 부러지면서 지금 현재 서학기미 분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한국장이 먼저 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야 역시 미국장이 최고야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물론 국장도 지금 현재 하락은 하고 있지만 3일 만에 10%가 빠질 정도, 그 정도 하락은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 결국 단기만 보고 야 역시 한국장이 최고야 아니면은 미국장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러한 하락이 또 기회가 되어서 반등이 나올 건데 그때도 한국장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미국장이 또 먼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국장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나라를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꽤나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특이한 점이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급락을 했으면 10년물 금리가 올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10년물 금리는 3.14로 출발해서 3.04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게도 금리도 빠지는데 나스닥도 빠졌다는 거겠죠. 과연 이게 하루짜리 변덕일지 아니면 다른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9%나 하락,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각각 5%, 4% 하락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3% 하락했고 반도체주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는 9% 하락, 인텔은 2.7% 하락했으며 퀄컴과 마이크론도 4%, 3%, ASML도 6.9%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진짜 말 그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10%나 빠졌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오늘 한국장에서 그나마 잘 버티는 게 바로 반도체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 며칠간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난 근데 체감지수가 그렇게 많이 하락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반도체 관련 종목이 지금 한국장과 미국장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하락을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이 같은 시장 움직임은 상당한 주가 재조정이며 이는 연준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는 건데, 주식시장의 바닥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연준이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도구와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CPI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10년물 금리가 3% 미만으로 돌아가야지 그때서야 증시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3.0을 뚫고 올라간 지 꽤나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어제는 이 10년물 금리가 조금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과연 이게 고점의 신호일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단기 고점 근처에는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주가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은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 주가가 역대 최저로 폭락했습니다. 리비안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나 하락한 주당 22달러에 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는 고점 대비 무려 80%나 하락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증시가 안 좋아도 무려 20%나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리비안의 주요 주주인 포드가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포드는 리비안 주식의 11.4%를 가진 4대 주주였는데 보유한 주식 1억 200만 주 중 800만 주를 팔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물량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진 않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매도를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주가는 올해 들어서 무려 78%나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리비안은 현재 공급망 문제 탓에 올해 생산 목표치를 당초 계획의 절반인 25,000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도 9% 하락했고 루시드도
기준으로 9.9%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장이 진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제 나스닥이 무려 4%나 하락하면서 코로나 시국 때 급락했던 그 정도 낙폭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 하락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겠지만, 하지만 확실한 거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락을 최소한 몇십 번은 더 버티고 여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 이 하락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기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조금 더 힘내시라고 저 길이 또 열심히 버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러시아의 전승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이 뭐라고 했나 봤더니 뜨뜻미지근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예상되었던 러시아의 승리 혹은 우크라이나 전면전 이러한 선포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탓이라는 그냥 주장만 반복했다고 한데요.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내 탓이 아니라 너희 탓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푸틴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상황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얼마나 더 계속할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나왔던 예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 이러한 서방의 예측이 어긋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일부러 푸틴이 그냥 서방의 말을 듣기 싫어서 뭔가 꼭두각시가 된 그런 기분이 들 테니까 이번에 일부러 하지 않고 아마도 며칠 뒤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서방국들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리 영토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은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특별 군사작전은 시기적절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안보와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승절에는 그렇게 큰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월드 경북 유치 여부 내달 초 확정될 때 우리나라에 드디어 디즈니 월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항상 해외에 가면은 디즈니랜드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나라의 홍콩 그리고 일본, 중국에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의 경북 유치가 다음 달 초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합의각서 체결 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한데요. 그런데 이 디즈니 월드를 유치를 하려고 경북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디즈니 월드 유치를 위해 인천과 부산 등 대도시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경북도청은 신공항을 연계한 해외 및 내륙 연결 교통개발 방향 제시, 연 4천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개발 도시로서의 발전 방향과 150만 평 규모의 환경 입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디즈니월드 유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사가 언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디즈니월드가 한국에 생긴다는 거 충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도 많이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어디가 되었든 좋은 위치로 자리 잡길 바라며, 그리고 이 디즈니월드가 언젠가 완성이 될 때 그때쯤에는 코스피도 한 3,300, 3,400, 3,500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싸이 대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기리씨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비트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 결국 미국 빌보드 핫 180위까지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가수 싸이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협업곡 대떼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빌보드가 공식 SNS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싸이의 정규 9집 싸다구 타이틀곡 대떼는 핫백 차트에서 80위를 기록했으며 싸이가 이 차트에서 성적을 낸 건 이번이 5번째라고 합니다. 진짜 싸이도 대단한 가수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아직까지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래 진짜 신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은행 어쩔 수 없는 선택 5번째 금리 인상 예상.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신임 총재가 처음 주재하는 이번 금통위는 지난달 인상으로 당초 동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이 갑자기 빅스텝을 때리면서 우리나라도 동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한국은행이 동결을 한다면은 다음 금리 인상 기회는 오는 7월 14일이 되는데, 이 사이에 페드가 6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은 한미 금리가 같아지고, 그리고 7월 26일부터 7월 27일 FOMC에서 금리를 또 올린다면은 금리 역전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나라가 이번 달에 동결하고 7월 금통위 때 0.25%만 올린다면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 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국 금리랑 미국 금리랑 뭐 역전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제3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한국의 금리는 1.5%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2.0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을 어디다 맡길까요? 당연히 미국에 맡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한국에 있던 돈마저 그 금리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만 말 그대로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뉴스를 보기 전에 아마도 기름들은 뭔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계속 오른쪽에 이 창을 띄워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꽤나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16분인데 과연 장 막판에는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꽤나 괜찮은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꼭꼭꼭 그런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이 녹화가 끝날 때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9만원 공모가 붕괴, 오버행 투자 심리 약화. 이 부분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보호 예수가 풀린 카카오페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3일에 상장된 카카오페이의 공모가 9만원이 현재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상장 이래 카카오페이는 공모가의 2배 더블로 시작해 23만원까지 올랐다가 19만 3천원으로 마감한 바 있다고 한데요. 그리고 종가 기준 최고가는 23만 8,500원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8만 9,700원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매우 비쌌다고 볼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유동성의 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거품이 다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6개월 보유수 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고,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봉쇄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카카오페이 주가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때 당시 같이 상장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디어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 최저가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상장 시기가 비슷하면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기도 비슷하겠죠. 맞습니다. 디어유 오늘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 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디어유는 전체 상장 주식의 8%에 해당하는 규모가 풀렸으며,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장중 36,000원까지 떨어져 작년 11월 10일에 상장한 이후 최저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차트를 한번 봤더니 아까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공모주는 이러한 식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이걸 보면서도 공모주를 그냥 단순히 장기 투자하겠어 이러한 생각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길게 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 그때부터 천천히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조선업계가 약간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에 조선업계 울상, LNG선 건조 어쩌나. 국내 조선업계가 유례없는 수주 호황에도 배를 건조할 인력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16년에서 19년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가 크지만 설계, 연구 등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들이 조선업 취업을 꺼리는 것도 구인난의 이유로 지목이 된다고 한데요. 그 와중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등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전에 없던 수주 랠리를 기록 중입니다. 도크가 꽉 찬 나머지 한국 업체의 발주를 원하는 해외 선사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발을 돌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난은 한국이 독보적 경쟁력을 지닌 LNG 운반선 발주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는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력난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악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인력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선업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장 카메라, 스마트폰 넘어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주목받는 카메라 모듈. 저 길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미래는 세상 어디에든 카메라가 다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약간 공상과학 만화 이런 거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때 보통 모든 가전에 카메라가 달려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거는 먼 미래고 지금 현재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는 결국 스마트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는 자동차에 카메라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이 이끌던 카메라 모듈 시장의 구조에서 전
전장 카메라 모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장치에 있어 카메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한데요. KW증권은 향후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차 확대, 주행기술 고도화, 사회적 용인이 가능한 낮은 사고율의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될 감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를 이용하는데, 그런데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가능하지만 카메라 자체는 장애물 구분과 물체 인식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전장 카메라 모듈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이랑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의 검증 기간이 요구되는 등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레퍼런스를 구축해온 업체들 위주로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는가? 바로 파트론, MC넥스, 이러한 기업들을 주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름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의 새 전기차 공장 설립 논의 중. 지난달 엘라베마의 전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했던 현대자동차가 이번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주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로이터는 조지아의 새 공장이 만약에 완공된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 출시할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7과 EV9 이렇게 두 개를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데요. 이 같은 보도에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전기차 생산 공장 건립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투자 소식도 충분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진짜로 좋은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들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장은 어떻게든 한번 쓱 봤더니 자,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 때문에 녹음에 집중이 집중이 안 되는데, 자, 아직까지 장 마감까지 1시간 남았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바로 오늘의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리오프닝의 인플레 수혜까지 목표가 상승. 대신증권은 BGF 리테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기존 20만 4천원에서 22만 4천원으로 1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리오프닝과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다는 이유라고 한데요.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6,900억과 378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 7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아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자, 대신증권 연구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영향하에 특수 입지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실적 악화가 크게 나타났던 점이 올해는 반대로 리오프닝에 대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온라인 간섭도가 심하지 않고 물가 상승 수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저기릿이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당연히 저기릿의 짧은 생각으로는 야, 이거 편의점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는 사람들이 뭔가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멀리 있는 마트까지는 가지 않고 아마도 편의점을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편의점 관련주를 조금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완전 반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편의점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편의점 매출의 정말 많은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권 거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릿의 생각이랑 완전 반대로 완전 코로나한테 쥐약이었던 게 바로 편의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BGF 리테일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내다가 이제는 리오프닝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BGF 리테일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분은 17배, 그리고 내년에는 15배, 내후년에는 13배. 방금 봤던 그렇게 우상향하는 실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리오프닝 물가 상승 수혜주 BGF 리테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기업입니다. CJ체일제당 인플레이션 최대 수혜주. 이 부분은 저기릿은 매우 동의를 합니다. 꼭 우리가 투자를 고민해야 될 만한 그러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금투는 CJ체일제당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2만원 제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 9,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0억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한데요. 또한 올해 2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 및 이익률 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시장 기대치를 10%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투 연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제당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최대 수혜주라며 국내외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평균 판매 가격을 개선시키고 있어 대형주 최선호주로 꼽는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인플레 시대에 당연히 음식료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꼭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적마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부족한 시대는 당연히 이러한 가치가 더 빛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자 CJ제일제당 7%나 급등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너무나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일은 진짜 좋은 장이 나오길 바라며, 지금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지금 시간 2시 40분 기준 코스피 0.4% 하락, 코스닥 0.4% 하락으로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옥에서 돌아왔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는 빨간불 살짝은 띄우길 바라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니셨습니다. 빠이요.